궁금한 게 임종석 그 전 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침묵만 하고 있지 않을 거다. 입장을 낼 거다라는데 그러면 궁금해요. 이재명 대표나 이런 지금 친명계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할 것인가?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다시 등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. 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대항마로 급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을까? 뭐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하실까? 그게 또 이번 총선에 변수가 되고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.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3명에 대한 공천을 부탁했다는 거예요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3명도 있고 2명도 있어요. 네. 임종석 전 실장 확실히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2명은 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고민정 전 최고위원하고 윤건영 의원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사실 2명 설이 맞다고 봐요. 이 2명 윤건영 고민정? 네, 두 분 다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.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포함되냐 마냐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. 다르네요. 세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부탁해서 걸로 봤는데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공천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아래서 다시 공천받겠다고 하는 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죠.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휴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만나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이런 이신전심 이 실무 조율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. 하나는 고민정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꼭 해라. 이런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거라고 보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게 단수 공천으로 연결된 거다. 연결됐다고 봅니다. 지금 그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경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지역에서 막 단식하고 난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준 거죠. 이번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친명계를 날리더라도 그렇죠. 내가 공천 잘하고 이 분란 정리할 때까지 좀 도와주라. 저는 그런 의미로 갔다고 봅니다. 서로 주고받은 게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충분히 서로 주고받았다고 보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공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저는 내도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. 형식적인.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. 원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 하잖아요. 하나만 한 얘기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의 무언의 요구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죠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개입하지 마라. 조국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네가 한번 살아봐라. 그 이제 나가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국 위원장은 또 부산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남 개혁 세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이 엮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지켜볼 거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봅니다.